네. 한국 건축사 중 가장 강렬한 논쟁이라 무슨 사연인지 궁금해진다. 사람 인자 모양의 큰 지붕이 바닥까지 내려와 건물 전체를 덮고 있는 옛 부여박물관. (40년을) 살아온 건물. 노출 콘크리트와 기와가 함께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일자형으로 쭉 뻗어내린 8개의 기둥. 커다란 새가 날개를 펴고 날아오를 준비를 한다. 옛 부여박물관은 1965년 현상설계에서 당선된 건축가 고 김수근 씨의 작품이다. 함경도 청진 출신의 김수근. 그는 사업을 크게 하던 아버지 밑에서 유복하게 어린 시절을 보낸다. 한국전쟁이 있던 대학 시절, 김수근은 일본으로 건너가 건축을 공부하게 되는데 일본 건축에 녹아있는 서구 건축의 조형미와 상징성을 하나씩 체득해 간다. 김수근은 귀국 후 자유센터, 세운상가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 그즈음 김수근에게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난다. 그가 지은 부여박물관이 일본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네, 이 건물이 1965년에 이제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 건물이 2년 정도 이렇게 건물이 짓는 과정에 내부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고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역사학자들이 부여에 낚시를 하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낚시하러 왔다가 이상한 그 일본식 건물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분들이 일간지에 제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신문 톱 기사에 부여박물관 이야기가 올라갈 정도로 당시 논란은 뜨거웠단다. 이른바 외색 논란. 핵심은 일본 건물을 베낀 것 같다는 이야기다. 문제가 된 것은 건물 외형의 인상이었다. 지붕 끝의 모습이 일본의 지기를 닮았다는 것이다. 지기는 일본 신사 천장에 X자로 나무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하는데 일본 전통 건축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형태란다. 지붕이 길게 내려오는 모습도 일본 전통 양식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형태적으로 보면 일본이 원시주거나 아니면 신사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당시에 일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건물은 이제 지붕이 땅에서부터 곧바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기둥이 지붕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일본이 원시주거나 아니면 신사 모습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또 지붕 위에 장식 부분이 이제 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원시주거나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십자형으로 해서 이 지붕에 돌출되는 그런 장식들이 보여지는데 그런 모습들이 이 건물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된 또 다른 부분은 박물관 정문이다. 묵직하게 기둥을 누르고 있는 처마. 살짝 휘어진 양쪽 처마선이 특이하다. 이 부분은 이제 일본 신사의 도리를 닮았다고 해서 당시에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둥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 지붕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부분인데 현재는 당시에 많은 비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변형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성한 곳에만 놓인다는 도리이. 주로 신사 앞에 세워진 것으로 이건 역시 일본에만 있는 것이란다. 한국을 대표할 박물관 건물이 일본 건물을 본떴다는 논란은 한국인의 정서와 결부돼 점점 뜨거워지는 양상을 보였다. 네, 안녕하세요. 저 KBS 강남 경PD라고 합니다. 예. 당시 김수근의 제자이자 논쟁에 참여했던 건축가 김원. 김수근의 제자였던 그는 그때를 생생히 떠올렸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끝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점점 더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이 일본에서 공부했으니까 일본식으로 했을 거 아니냐라고 뭐랄까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죠.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논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창작된 어떤 작품에 대해서 이게 뭐 같이 보인다라고 하는 걸로 사람들을 그렇게 여론을 한쪽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더군다나 그 여론이 뭐 한 작가를 완전히 그냥 매장시켜버릴 수 있는 정도의 중요한 일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라는 주장이었고, 당대 최고의 거장으로 평가받던 건축가 김중업 또한 논쟁에 가세했다. 부여박물관은 비건축가에게도 뚜렷이 일본식임이 짐작가듯 일본식 건축임이 틀림없다. 평면 계획이나 실내 공간 구성에 있어서도 박물관 건축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만족시킬 수 없는 건축이므로 이에 건립은 백해무익하다고 지적해야 할 것이다. 선생님이 지적을 한 것은 어떤 형태적인 것도 그렇지만은 어떤 작가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경험된 부분들을 숙성해서 그것을 어떤 자기 아닌 타인들에게 공감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신적 깊이가 있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 부여박물관에 대한 논란의 시작은 그 형태였지만 전문가들이 논쟁에 참여하면서 건물 내부 기능까지 확대됐단다. 치열한 건축적 논쟁은 일간지를 통해 계속 이어졌다. 부여박물관은 누구도 닮지 않은 바로 김수근식 건물이라는 것이다. 이 건물의 모습은 국립박물관의 요청, 즉 자연광선이 되도록 진열품 가까이에서 채광되도록 해달라는 이 기능상의 요청에서 필연적으로 빚어진 것이다. 백제의 양식도 일본의 신사 양식도 아닌 현대 건축을 전공한 김수근 양식이다. 부여박물관은 일본 건축과 같은 처리 방법, 즉 선과 선이 또 면과 면이 관통 교환되는 디테일로 취급되고 있어 지독히 강렬한 일본 냄새를 풍기고 있다. 일반 민가의 대문이었다든가 또는 레스토랑이었다든가 그것이 이랬으면은 그 당시 촉발이 안 됐을 텐데 그런 논쟁이 그 박물관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어떤 정신을 이렇게 모아놓는 혼을 모아놓는 장소에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대비가 됐던 것 같아요. 궁지에 몰린 부여박물관 측은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게 된다. 그 결과 건축가 김수근에게 쟁점이 됐던 몇몇 곳을 수정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내 주장 같으면 부셔라. 후대 역사가 이걸 판단할 당신들은 판단 못한다. 막 이렇게 강경 일변도로 나가고 울고불고 막 그랬어요. 대들고 김수근한테. 그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 뭘 하시던가요? 그랬더니 어이 자네 아직 젊구만. 뭐 이렇게 넘어갔죠. 지붕면에는 한식 기와를 씌우고 정문은 가로 기둥의 길이를 늘리는 등 부분 수정을 통해 그렇게 뜨거웠던 논쟁은 일단락됐다. 김수근에게 시련을 안겨준 옛 부여박물관. 그러나 그는 건축이 무엇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단다. 또 천만다행히도 그 젊음이라는 게 또 금방 극복을 하고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새로운 걸 모색하게 되고 오히려 긍정적인 면에서 좋은 그 계기가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요 이런 거였죠. 한국의 건축에 볼 게 뭐 있냐 도대체. 경복궁을 봐라. 저게 자금석에 무슨 일기에 전각 하나만도 못하지 않냐. 베르사유를 가봐라. 거기 가면 그냥 가슴이 툭 터지는데 이건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걸 알아야 된다. 보여주자. 이런 건 좋은 거 아니냐. 창덕궁과 벗하며 온통 담쟁이 동굴로 뒤덮인 건물이 있다. 공간 사옥이다. 건축가 김수근이 자신의 사무소를 직접 설계한 거다. 이제 외색 시비 이후에 도대체 그러면 우리 현대적 건축 안에서 전통은 어떻게 수용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우리의 전통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쪽 분야의 전문가분들, 원로분들, 또 사회적 명망가들과 교류를 통해서 한국이라고 하는 것, 한국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 예술의 전통미라고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이 건물의 내부는 결코 크거나 높지 않은 오밀조밀한 공간들로 구성돼 있다. 이런 공간들은 다양한 높이의 계단으로 끊임없이 연결되면서 여러 가지 공간적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전체적으로 보면 트인 공간이지만 그것을 중층 구조로 잘게 나눈다. 각 공간들은 마치 서서 손을 뻗으면 천장에 닿을 것처럼 작고 아담한 느낌을 준다. 가구를 따로 들이지 않고 벽면을 그대로 이용한 공간 활용도 김수근이 얼마나 공간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했는지 엿볼 수 있다. 공간 사옥에서 가장 한국적인 곳이 바로 이곳이란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기 전 만나는 필로티. 한옥의 마당 같은 곳이다. 사람이 모였다 흩어지고 내부와 외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바로 우리 전통 한옥에 배어있는 정신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외부와 내부가 아주 편하게 이렇게 만나는 이곳 보면 우리는 한옥에서 문만 탁 열면 바로 바깥에 마당이 보이고 멀리 들판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막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항상 주변에서 편하게 외부를 만나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한 것. 내부에 아주 질서 정연한 공간 구조와 바깥에 이런 이 좀 융통성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이 함께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건축. 이것이 또 김수근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건축의 어떤 철학이랄까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는 공간들.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목적하는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전혀 지루하지 않은 다양하고 흥미로운 시각적 체험을 하게 된다. 사면 초가의 상황이었지만 부여박물관 사건 이후 새로운 건축 언어를 만든 김수근. 그가 만든 공간사옥은 2001년 서울시 지방문화재로 지정됨으로써 한국 현대 건축의 소중한 자산으로 인정받았다. 김수근 개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건축계에 공간에 대한 근원적 고민을 던져주었던 옛 부여박물관. 그런데 이 건물이 다시 존폐의 기로에 섰다. 문화재 연구소가 이전하게 되면 옛 부여박물관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 중이란다. 이 건물은 이제 문화청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화청의 관리 이전을 한 상태이긴 합니다.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 부수산성과 그리고 가문의 백제 쪽에 나온 그 유물들을 저희로서는 이제 백제 왕궁 자료관으로 이렇게 활용하면은 아마 이 지역을 찾는 사람이라든가 관광객들한테 커다란 그 볼거리를 아마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형태를 문제 삼아 없애자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는 모양이다. 그러나 건축가들은 옛 부여박물관이 상처의 흔적만 아는 채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유명한 작가들이 누구든지 그렇듯이 초창기 작품과 후대의 훌륭한 작품이 비교될 수 있는 게 그런 점에서 중요하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작품 자체의 작품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물론 김수근이라는 훌륭한 건축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볼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 모든 논쟁의 시발이 됐다는 것, 그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이 중요하고 그 사건의 주인공으로서, 증인으로서 그게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역시 그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지나간 시간에 우리 건축계에서 이마만큼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어떤 계기가 없었고 또 지금도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우리 건축 역사에서 큰 장을 열었다고 볼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 두고두고 좀 남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옛 부여박물관. 건축가 김수근에게 새로운 건축 언어를 찾아 나서게 해줬고 더불어 한국 건축계에도 건축의 본질을 찾게 했다. 시간을 잇고 역사를 담은 공간. 옛 부여박물관이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아닐까? 자신의 작품에 쏟아지는 비판으로 시련을 겪은 김수근 씨는 좌절하기보다는 아픔을 딛고 더욱더 건축 활동에 정진했는데요. 그러한 노력으로 한층 새로워지고 진일보한 건축 세계를 선보였습니다. 위기를 뛰어넘어 기회로 만든 건축가 김수근. 그래서 그는 여전히 우리나라 최고의 건축가로 꼽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시련마저도 경쟁력으로 승화시키는 김수근 씨의 지혜와 역량은 본받아야 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테마기행 공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세요.